엄밀하게 말하면은 쿨링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기는 하지만 걔는 이제 팁 가격이랑 전반적인 시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보여지는 아웃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의사분들이 강력하게 시술을 하거나 수면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거나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기대하는 기대폭도 굉장히 좀 넓고요. 그리고 반면에 볼륨어 같은 경우에 순행 방식인데 온도 자체가 내가 엄청나게 높게 쓰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원하는 지점을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느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에너지들을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레스팅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 부여랑 그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에 대한 딜레이랑 그런 거를 잘 유지를 해주면은 한 번에 커다랗게 엄청나게 많은 온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위험한 시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좋은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펄스트 방식 자체가 순간 피크 온도가 도달하는 게 실제로 그 조직 온도가 올라가는 타입 그 콜라겐이 변화하는 그 시간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건 실험적인 온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서 쿨링이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 피크 타임이 변화하는 거가 실제 그 피부가 내가 원하는 그 효과에 도달하는 거랑 비례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피크가 뭐 4번, 5번 이렇게 와가지고 온도가 타타타닥 변화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리프팅이라던가 피부 콜라겐이 형성이 된다던가 이런 거랑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거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콜라겐 자체나 조직 자체나 온도가 올라가는 전반적인 그 온도에서 그게 유지되는 거가 콜라겐을 형성을 시키고 조직 변화를 시키고 그거의 장기적인 거지 뭐 이게 토닝을 하듯이 색소를 치료하듯이 그거 하나의 피크점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리프팅에 있어서는. 제가 무빙샷을 하는 이유도 그 변화가 천천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전체적인 시술, 한쪽 얼굴 전체적인 시술을 하면서 천천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한쪽에다가 100샷이든 200샷이든 300샷이든 시술을 하는 거가 모든 것이 쌓였을 때 그 얼굴이 전체적인 형태학적인 거라든가 변화라든가 그런 게 유발이 되는 거지. 내가 한 샷에 대해서 이게 싱글 펄스든 뭐 무슨 펄스든 뭐 쪼개서 펄스를 했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모든 시술이 다 끝났을 때 이 조직학적인 변화가 얼마나 안전하게 내가 목표하는 온도가 도달하고 그 변화가 얼마 정도가 유지가 될 건지 그런 거를 보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샷을 뭐 400샷 기준으로 한쪽에다가 뭐 200샷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200샷 다 하고 그다음에 딱 끝을 낸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50샷 50샷 하고 또 50샷 50샷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50샷 이내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도 어느 정도 42도, 43도까지는 무조건 다 도달을 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는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도달을 한 다음에 충분히 그 에너지가 넓게 퍼지는 데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 거가 모든 시술이에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굉장히 그 리프팅 하는 데 있어서 조직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짧게 한다. 그러면 이 온도 변화가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랑 그 사람이 시술 받는 그 투자 금액이랑 이거를 다 따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달한 온도에서 어느 정도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유지 시간을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은 최대한 그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륨은 굉장히 좀 디퓨즈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하고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다 전달하려면은 할 수 있는 건 롱펄스 제네시스밖에 없는데 롱펄스 제네시스도 사실 표면을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볼륨어 같이 에피더미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 심포 온도를 제네시스보다 더 잘 올릴 수 있는 장비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층까지 안전하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제네시스보다도 오히려 볼륨어가 더 나아서 저희 병원 사실 다니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리프팅에 대해서 피부 탄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이다 해서 볼륨어를 섞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미 개선이라든가 모공이라든가 주름 같은 것도 동시에 다 같이 좋아지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미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권하는 편입니다. 리프팅 시술을. 진피 환경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파퓰러 이더미스에도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은 단순 리프팅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모든 거가 다 개선이 되는 거라서 거기에 한정돼서 보면 안 돼요. 오늘 할 시술은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단극형 고주파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장비를 이용을 해서 리프팅, 그 다음에 스킨 리주베네이션을 이용한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 개선, 그 다음에 선은형을 개선을 시키는 시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오늘 시술할 장비는 여기 보이는 이런 단극형 고주파인데 등판에 있는 리턴 패드로 여기 있는 팁 자체가 전극이 나가게 돼서 리턴 패드로까지 한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중간에 전기 저항을 이용을 해서 피부 조직 온도를 올리면서 콜라겐 스트랜드를 타이트닝 시키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리턴 패드와 이 전극 사이에 전기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기 전압을 먼저 측정하고 우리가 설정하는 샷수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에너지 값을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희 같은 경우 4.0이나 3.5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Q 쿨링이라 그래가지고 쿨링을 조금 더 올리게 됩니다. Q 쿨링 같은 경우에 컨택 쿨링 방식이고 항상 쿨링이 되는 순행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러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쿨링이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스 쿨링 방식이랑은 다르게 대고 있게 되면 항상 쿨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시는 대로 pH라든가 뭐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쿨링을 할 때에는 항상 러빙 방식으로 쿨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샷 중간에 피부의 표피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러빙 방식으로 표피 온도를 좀 내리는 방식을 저는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페인이 너무 심하거나 중간에 시술 자체가 지속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좀 많이 불편해하면은 표피 냉각을 좀 시킨 다음에 이어서 시술을 진행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정도로 볼륨어 자체가 불편한 시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편안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진 않지만 그런 옵션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글샷으로 하는 방식도 물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빙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볼륨어 같은 경우는 컨티뉴하게 모든 전극이 전달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DCD 방식은 피크점들이 4개에서 5개가 생기거든요. 걔랑은 다르게 얘는 전압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무빙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쿨링 방식도 연속돼 가지고 계속해서 쿨링이 되기 때문에 무빙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자체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전압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온도랑
그 조직 온도가 올라가는 거, 전압이 올라가는 거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는데 DCD 방식은 피크점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했을 때가 피크점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순행 방식의 컨티뉴어스하게 전압이 전달이 되고 쿨링도 컨티뉴어스하게 전달이 되는 방식 자체가 이런 무빙 시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빙 방식은 DCD 방식에 비해 가지고도 무빙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한 장점도 있지만 모든 시술 자체가 이런 무빙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저희 어시스트가 하고 있는 이런 브러쉬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표피 온도를 상온에 있는 커플링 플루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이라도 좀 내리게 되면은 연속해서 이렇게 100샷이 연속해서 고에너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속된 시술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서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100샷을 하고 반대편에 100샷을 해서 콜라겐 스트랜드로 충분하게 온도들이 다 전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대편 100샷이 끝난 다음에 여기가 또 100샷이 이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가 예를 들면은 스테이크나 기타 고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레스팅 시간이 주어져야 안쪽까지 부드럽게 온도랑 에너지 전달이 다 돼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급격하게 표피 온도를 올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쪽까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냐?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항감이 더 생기고 표피 온도만 너무 올린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100샷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표피 온도만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 안쪽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진행할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반대편을 하고 이쪽을 하는데 보통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얘네들은 충분히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이 되면서 히샥 프로테인을 충분히 자극하고 콜라겐 스트랜드로 인해 가지고 피부 진피 깊숙한데 스마스층까지 깊숙하게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모든 열들이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레스팅 시간을 주는 게 제가 하는 시술 방식이고요. 그러면서 시술 자체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에 100샷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봤고 반대편을 시술했을 때도 레스팅 시간도 충분하고 또 다른 볼륨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팁 자체가 좀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팁의 그 형태학적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얼굴의 굴곡진 면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팁 끝이 뜬다든가 형태적으로 변화에 대한 거에 즉각적으로 의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못하는 거에도 물리적으로도 같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안전하고 DCD 방식이 플레이트 자체가 그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항의 값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에 의해서 저항값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설정 값이 바뀌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정확하게 다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끝에 보면은 이 끝에가 다 이렇게 커브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항값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훨씬 더 시술도 굉장히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속 면을 이용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마찰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되는 거에 의해서 얘가 안전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전압적으로도 피드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커브드 된 이유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전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가 피드백이 돼서 즉각적으로 에너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 온도가 또 급격하게 다시 또 금방 다시 오르거든요. 얘가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한 번 100샷을 시술했던 데들은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시술자가 고주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통증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이시라서 이분 같은 경우 에너지를 한 단계 떨어뜨려서 진행을 하는데도 온도 변화는 급격하게 다시 또 오릅니다. 그래서 시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들리는 피드백은 일주일만 지나도 세안할 때 피부 결이나 피부의 질감 같은 게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을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극형 고주파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는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티뉴어스한 시술을 꾸준하게 피부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피드백도 바로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더미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고르게 온도 변화들이 오다 보니까 히차 프로테인이 충분하게 자극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미스에 대한 리주베네이션도 굉장히 즉각적이고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도 굉장히 좀 적고, 수면 마취를 필요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상당히 높게 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00샷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샷 100샷 해가지고 충분히 올리고, 그 다음에 레스팅 시간을 주고,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서모미터가 이제 카메라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온도는 급격하게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는 제가 예전에 측정한 거에 의하면은 뭐 45도에서 46도까지도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300샷은 끝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좀 짧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도 굉장히 적고, 피드백은 거의 뭐 다음날 바로 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이기도 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괜찮고 유지력도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편함 없는 시술들을 꾸준하게 의사들이 자꾸 전달하고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인베이시브한 시술들을 점점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시술들을 다들 많이 대중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단극형 고주파보다는 볼륨어를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